인물 포커스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22대 총선 당선인이시죠. 정읍 고창 지역구의 윤준병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먼저 당선 소감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치열한 경선이 있었고 또 본선이 있었는데 네. 뭐 우리 지역의 정읍고창 유권자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에 이제 기본 모토가 우리가 과거로 후퇴냐 미래로 진보냐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 또 국민들께 호소를 드렸어요. 네.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과거로 후퇴하지 말고 네. 미래로 진보해라 하는 지상 명령을 네. 받고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인데 네. 그 과정 속에서 미래로 진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정읍고창 또 대한민국의 봄, 정읍의 봄을 앞당기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다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있습니다. 네, 그 빠른 걸음으로 큰 보폭으로 정말 이제 진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역민들 다 바라는 내용일 테고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또 발빠르게 내려오셨어요. 큰 걸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정읍 고창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저녁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대하고 도내 유권자들도 한 표를 다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총선 결과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여권에서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이긴다 하는 자세도 얼핏 보였고 그런 자세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좀 제대로 이렇게 반성하는 기미 없이 이렇게 선거가 지속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명령은 윤석열 정부 2년 집권하면서 했던 국정운영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다. 네. 뭐 내용에 따라서는 뭐 의석수 가지고 비교해 보면 뭐 이제 출구조사 때는 200석도 넘었지만 결과적으로 네네. 이제 야권이 192석 네. 그리고 민주당이 171석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렇게 원이 구성되는 첫 사례라고 그럽니다. 네. 또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10석 다 민주당이 이제 했는데 네. 그만큼 현재 우리가 주어져 있는 국정운영 기조 바꾸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명령을 국민들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절실하게 인식하고 네. 또 그 민심의 뜻을 잘 네. 받들어서 국가 운영에 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기대감 충분히 좀 만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읍 고창 지역구 22대 총선 당선인이시죠. 윤준병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윤준병 의원께 궁금한 내용이나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25번 열려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이고요.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요청하셨잖아요.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뭐 우리 지역의 경선이 꽤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치열했죠. 특히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총선 10개월 전부터 이게 벌써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네. 그 기간 동안에 15번의 여론조사가 공개된 또는 비공개된 여론조사가 진행됐어요. 네. 보니까. 네.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 보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게 네. 등락이 있을 수는 그렇죠. 있지만 네.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의 진폭이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우아스럽고 네. 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대외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경선해 보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제가 이겼는데 네. 여론조사 한 15번 하는 내내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그런 현실이 네. 10개월 내에 15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한 번도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네. 그래서 보니까 뭐 거기 업체 내용을 보니까 본인들이 홍보한 내용에서도 12번의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여론조사하는 홍보 홈페이지에 보면. 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여론조사한 게 1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유권자의 DB나 읍면동 단위의 선거 정보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행위를 한 의혹이 짙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가는 것이 좋겠다. 네. 물론 총선에서 저는 이겼지만 결과는 나왔지만 이후에 나오는 이제 선거들이 지방선거도 있고 또 조합장 선거도 있고 뭐 네. 이런 선거들이 계속되는데 그동안 확인해 보니까 그 선거 과정에 전에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 가지고 꽤 지역 정치가 혼탁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네, 네. 제가 제가 지역 정치를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그런 잘못된 관행들은 차제에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네. 요 부분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네. 위법이 있다면 바로잡고 가는 것이 지역 정치를 좀 올곧게 만드는 지름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론을 또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 투명성이 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사진 한 장을 봤는데요. 총선 기간 동안 그 많이 싸우셨죠? 유성엽 전 국회의원하고. 근데 어깨 동무하고 최근에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시던데. 실제로 사이가 좋으십니까? 어떠세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아, 동창이세요. 뭐 또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집을 오가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경쟁자가 됐어요. 정치를 하는 과정에 네. 뭐 그때는 당이 달라가지고 이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경쟁 관계가 이제 정치 영역에서 생겼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또 친구니까 예. 또 복원해야 될 우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역 정치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진영으로 이제 유성엽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고 네. 또 우리 민주당의 정통에 이어져 왔던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경선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하는 과정 속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골이 깊어지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깊어진 골도 메우고 예. 또 화합도 하고 통합할 수 있는 네.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나서 서로 소회도 풀고 예. 또 앞으로 다짐도 하고 또 외부에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영 간에 그동안에 쌓였던 갈등 네. 또 깊어졌던 골 이런 걸 좀 메울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그 좀 든든하게 지원해주겠다 약속하시던가요? 앞으로 우리가 반성도 했어요. 너무 치열하게 해서 예. 주민들께 지나치게 이렇게 메시지가 좀 잘못 갔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앞으로는 줄어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다짐도 좀 하고 우리 자기 반성도 좀 하고 또 우리 주민들께 제대로 봉사도 좀 하자. 네. 뭐 이런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 경선은 경선이지만 어쨌든 두 분 우정이 더 오랜 시간 이어져 왔으니까요. 네. 아마 또 같이 협치하고 도움 주고 받고 하시지 않을까. 뭐 그 그래야죠.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자, 그리고
그 의원님 앞에 항상 호처럼 따라다니는 모토가 이제 주전자 정치인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뭐 주전자는 제가 공직 생활할 때 가지고 다녔던, 또 우리 조직 관리할 때 우리 동료들에게 이런 가치가 공유됐으면 좋겠다 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게 원래 주전자 하면 건배 구호인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서 자신 있게 일하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요? 주전자가. 네. 그래서 종종 우리 공무원 생활할 때는 동료들하고 건배 구호로 이렇게 외쳤던 내용인데 네. 이제 정치를 하면서 가져야 될 가치, 정신, 철학 뭐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보니까 주전자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예. 예를 주전자가 뭐 늘 물을 먹는데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민생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물을 따르면 늘 고개 숙여서 이렇게 물을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러네요. 겸손이 담겨 있고, 또 뭐 주전자 안에 뚜껑에 있는 구멍도 있지만 뭐 그걸 통해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내부와 외부와 소통이 일어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소통을 잘해야 된다. 야. 또 우리 어렸을 때 뭐 주전자 난로 위에다 올려놓고 끓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뭐 그런 뜨거운데도 올라갈 수 있는 용기 또는 네. 희생 뭐 이런 게 담겨 있다. 그래서 요거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자, 네. 실현하는 정치를 하자 하는 뜻에서 주전자 정치 이렇게 네. 명명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민생, 소통, 겸손, 또 용기, 희생 뭐 이런 가치를 구현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토를 잘 정하셨는데요. 주전자에 이렇게 기본 철학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빨려드는 매력이 있네요. 주전자 그 철학. 뭐 주전자 정치하면 다른 사람들이 뭘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네. 그러면 제가 막걸리 먹자는 정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겼다고 그러니까요. 이해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네. 네. 촘촘하고 섬세한 의정 활동의 달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신데 지역 그 현안에 있어서도 아마 그렇게 또 일을 잘 처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정읍고창의 최대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뭐 정읍고창도 그렇지만 우리 농산어촌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 줄어라는 거죠. 인구가 줄어드는 줄고 거. 그래서 지역 소멸로까지 보이는 거, 네. 이걸 극복해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극복해내는 게 가장 최대 현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그러려면 농촌을 잘 살게 만들고 그렇죠. 또 도시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네. 이렇게 또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 농촌의 문제가 네.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하는 걸 완화시키거나 극복해내는 거, 지역 소멸과 연계되어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해내는 현안들 네. 뭐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보관들도 쭉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게 4년 동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 방안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그동안 4년 동안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극복해내는 과제로 지역 현안 과제들 10년, 20년 묵은 과제들을 풀어내는 또는 확장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걸 제가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10년, 20년 묵었던 과제로 우리 정읍에 사계절 체령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내장 저수지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 요것도 만들었고요. 네. 또 우리 국민연금공단 연수원도 이렇게 유치해서 숙박시설 문제도 좀 해결했고 네. 또 우리 고창 같으면 서해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그 곰소만에 실제 다리가 놓여야 되는데 네. 소위 노을대교로 하는 게 놓여야 되는데 그것도 한 20년 동안 거론되다가 네. 이제 21대 때 제가 확정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대로 진척이 돼서 실제 그런 산업적인 내용도 발전하고 또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대 때는 그게 알차게 진행돼서 아, 이제 열매로 완공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2대 때도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생활 여건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재구조와 뭐 살기 좋은 농산어촌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네. 또 동진강 제대로 회복시켜서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예. 또 고창의 서해안 철도 시대에 만들어내는 과제 뭐 이런 것도 좀 뿌려서 할 게 많으시네요. 인구가 좀 늘도록 네.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렇게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아, 바쁘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또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 많은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고창의 서해안 철도 건설 약속하셨는데 과거에 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하셨던 그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공약 같은데 어떤가요? 뭐 그런 구상이 아무래도 실제 그런 업무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해오셨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돌파하는 네. 이런 이제 해안은 좀 다른 사람보다 있겠죠. 노하우도 예. 있으시고요. 네. 이제 서해안 철도 시대를 열려면 기본적인 전제는 보통의 경우에는 수요가 있으면 시설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서해안 철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은 시설이 들어가면 그 시설에 맞춰서 인구가 늘고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네. 다시 인구 유입이 되는 소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늘 이런데 장애물이 애비 타당성을 제대로 확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에타 문제도 우리가 예전에 교통본부장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들여서 비용은 좀 줄이고 실제 편익은 늘리는 네. 이런 내용도 좀 제대로 정착해서 해서 돌파해보고 그래도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네. 에타 면제를 받아서라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네. 공급으로 수요를 좀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읍 가무학 공연 활성화를 위한 국비 40억 원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요사이 이제 우리 디지털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가무학, 소위 전통 예술과 관련돼 있는 영역에 그런 디지털 현대적인 기법들이 접목돼서 네.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R&D 형식으로 이렇게 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을 R&D로 해서 가무학의 디지털화, 또 가무학의 제작 저작 툴, 네. 또 뭐 전통 예술에 저장할 수 있는 아카이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네. 이런 내용들을 한 2, 3년 동안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네. 만들어지면 그거를 주요 이제 공연장에 가서 공연해서 우리 정읍의 농악 또는 네. 국악 또는 뭐 수제청과 같은 전통 예술 이런 내용들을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네요. 브랜드화하고 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네. 기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 그 전통 예술이 R&D하고 결합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고창에서도 이제 모양성 축제 때도 시연된 것처럼 네. 모양성 자체를 디지털을 싹 하면 그게 홀로그램으로도 성이 딱 씁니다. 네, 그리고 네. 거기에 가서 뭐 들어가서 보물 찾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또 가무학 같으면 실제 창 이런 거는 실제 이게 음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악보가 없죠. 그 내용들도 다 만들어서 네. 소위 교양학 비슷하게도 할 수 있고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참여해서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형태로도 이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접목이 되면 아마 세계적으로 보급하는데
그렇겠네요. 꽤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전통 예술이 기술력하고 결합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가 될 수도 있겠다. 네네. 굉장한 또 매력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그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뭐 우리 전북에서 민주당의 10석을 모두 이렇게 다 주셨기 때문에 네. 그만큼 민주당을 믿는다 이런 뜻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믿었는데 제대로 못하면 또 실망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믿었는데 실망을 드리지 않게 한 노력을 훨씬 더 해야 되는 중압감도 있는 것이죠. 감사하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북의 의석이 10석 아닙니까? 10석도 줄이려는 걸 막아가지고 10석을 사수했는데. 네. 그런데 전체 300명 중에 10석이면 3% 정도 조금 되거든요. 네. 이것 가지고 우리 도민의 의지를 모두 관철해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들 다 해보니까 한 30여 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10%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좀 키워서 외연을 넓히고 예. 또 아무래도 정당의 지지 기반이 우리 전북이니까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좀 함께해서 네. 우리 도민들의 뜻 또 전북도의 발전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의정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총선의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 기조 제대로 바로잡아서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만들어라 이게 1차적인 심판의 기준이어서 네. 22대 국회 내에서는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틀을 만드는 과정 제대로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정권 재창출해내는 역할도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북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발전, 특히 전북 특별자치도까지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나올 수 있는 만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내는 네.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정읍 고창 지역구 주민들께 당부 말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먼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당선을 시켜주셔서 22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 기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의정활동 제대로 이뤄내는 그런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는 정치인 윤준병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권자분들하고 함께하고 네. 또 주민들하고 함께하고 국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늘 관심과 네. 또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특히 잘못하면 또 잘못한다고 지적도 해주셔서 올곧게 갈 수 있는 네.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늘 응원해 주신 바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드립니다. 네. 관심과 응원, 채찍도 필요하죠. 채찍. 당연하죠. 네. 당연히 필요하죠. 네, 뭐 부족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 또 이렇게 계획하신 거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하고 사이에 또 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래서 부분은. 저런 거를 해보려고 그래. 21대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로 입법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 소통이 좀 덜 돼서 물론 그때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어서 네. 소통이 좀 원활치 않았지만 뭐 그런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대 의정 활동할 때는 하는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네. 공유도 하고 피드백도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주민의 뜻과 또 주민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도록 네. 이렇게 해볼
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소통하는 정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22대 총선 정읍 고창 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준병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